2. 그림아 조용.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 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이제 여름도 오고 휴가도 가실 테니까 7, 8월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읽으면 좋겠다 싶은 미술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책은 매개자의 동사들입니다. 사실 이 책은 완전히 미술책은 아니고요. 예술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는, 다양한 일을 하는 4명의 저자가 우리가 예술 관련 일에 종사하면서 쓰는 동사들을 다시 한번 사유하게 만든 책입니다. 친구 통해 이 책을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글을 쓰는 사람, 큐레이터, 예술 교육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떠한 동사들을 많이 쓰시나요? 결국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동사의 집합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저는 이 책이 왜 너무 좋았냐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말이 참 단순해집니다. 쓰던 말만 쓰고 반복되는 패턴들에 익숙해지죠. 근데 이 책에 정말 많은 동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동사 책을 읽을 땐 많이 생각했지만 일하면서는 내가 좀 잊었던 것 같은데 또 어떠한 동사는 난 이 동사를 이렇게까지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책의 글을 읽음으로써 이 동사가 가진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구나 하면서 제 일적으로도 좀 적용을 시켜보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저자들이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김지연 저자는 큐레이터로 활동을 많이 했고요. 맹지영 저자도 실제 큐레이터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손옥주 저자는 연극, 무용을 전공한 뒤에 이제 공연학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정강희라는 저자는 영문학과 연극학을 전공하고 예술 현장에서 공연평론, 드라마투르그, 축제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저자가 예술계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바로 이 동사들에게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상당히 솔직하게 그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 4명 저자의 깊은 에세이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동사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체크를 해보자면 기획하다라는 동사, 큐레이터에게도 쓰일 것이고 공연자들에게도 쓰일 것이고 저처럼 미술교육을 하는 미술교육인에게도 기획하다라는 단어는 정말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쓰는 단어인데요. 기획자가 능동적으로 작업의 출발선부터 함께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획자의 역할이 모호해질 수도 있다. 최근에는 기획과 창작을 병행하는 예술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엄밀히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짐작보다 많지는 않다. 몇몇 작품을 보고 생태계 전체의 변화라고 오독할 필요는 없다. 창의적인 기획자가 있을 때 기존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기획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기획자의 안목을 알아보는 사람은 주로 관계자이다. 기획자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정을 관객이나 관람객보다는 예술계의 동료들로부터 받고 싶어 한다. 관객이나 관람객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작업 과정까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로서 전문가들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우선 안도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읽고 사실 상당히 솔직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기획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예술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설명해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겠지 하고 책장을 넘겼는데 사실 저희 회사도 뮤지엄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이 뮤지엄 교육이 당연히 고객, 부모님이나 어린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정말 가장 뿌듯할 때가 교육인들의 인정? 동종업계에서 미술 교육을 하는 교육인들이 진짜 저희 뮤지엄 프로그램은 늘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의 안도를 하거든요.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다 보면 훅 치고 들어옵니다. 나도 이 단어에 대해서 이런 생각했었는데 하면서 나의 민낯이 이 글에 써 있기도 하고, 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반성하다라는 동사도 상당히 제가 체크를 많이 했는데요. 반성은 자와 타가 공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모든 것이 자아로 수렴된 상태 속에서 작업을 직진시킬 때 반성이란 불가능하지만 그 순간에 균열을 만들어내고 그 균열로부터 직진 방향을 우회시키는 다른 방향성들을 발견할 때 반성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예술 현장의 매개자란 그와 같은 균열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점에서 작가가 만들어내는 세계의 문을 타의 관점을 가지고 두드리는 최초의 손님이라는 점에서 반성의 트리거라고도 할 수 있다. 본인이 자주 쓰는 동사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재밌어요.
저 실패하다가 궁금해가지고 또 찾아봤는데 예술에 있어서 실패란 가능할까? 실패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실패는 회복될 수 있을까? 실패는 꼭 회복되어야만 하는가? 물론 예술계에서도 이런저런 실패의 순간을 마주하곤 한다. 우선 일방적인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지원 사업에 응모했다가 미선정되기도 하고 임용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한편 합의가 불가능한 실패도 있다. 예를 들어 작업 의뢰처가 원하는 결과에는 어느 정도 이르렀으나 매개자로서 작업 전체를 만족스럽게 마무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느낄 수 있다. 일하는 과정에서의 실패도 있고 그쪽이 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패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이번 프로젝트는 실패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실패라는 단어 하나가 예술계에서 일하는 플레이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느껴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특히나 제 영상을 보는 미술계에서 일하거나 예술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꼭 사서 이 수많은 동사들을 탐닉하면서 본인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한번 재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워하다도 있어요. 포기하게 만들거나 책임을 지지 않거나 그저 실수를 덮으려고만 하는 사람과 일을 같이 하게 될 때 미움의 감정이 생겨난다. 결국 계획하고자 하는 일을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이 된다. 근데 그 앞은 미안하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미묘하게 미안하다, 미워하다, 반복하다, 반성하다, 발견하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수많은 동사들이 매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알려주는 상당히 재미있는 새로운 책입니다.